자, 오늘 할 내용은 집합. 아, 집합을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집합을 처음으로 배우게 돼요. 자, 넘어가. 어. 자, 첫 번째 집합.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아둔 거. 모아둔 거를 집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세트.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음식점이나 햄버거 가게 같은 데서 세트 메뉴라는 걸 팔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뭐 음식점에서 정해놨단 말이야. 음식점에서 어떤 세트 메뉴에는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다라고 정해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트 메뉴다라고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듯이 세트 메뉴에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모두가 그 대상이 뭐가 들어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구성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요. 여기는 다 용어 설명이야, 용어 설명.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집합이라는 어떤 주머니 안에 원소가 각각에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합이 더 큰 틀이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를 보통 쓰고요. 원소를 소문자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의 형태로 나타내서 쓸 거야. 그치? 네. 자, 요게 집합이고. 참고로 여기는 진짜 일단은 용어에 대한 뭐 이해가 정말 용어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자, 그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떤 구성원이 원소잖아요, 원소. 원소가 어떤 집합 안에 들어있냐, 원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수학에서는 이런 거를 말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쵸?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다. 무슨 말이냐? 자, 기호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이 삼지창 모양. 이 삼지창 모양의 왼쪽에는 원소가 들어갑니다. 원소가. 오른쪽에는 집합이 들어가요. 오른쪽에는 집합. 됐어요? 그래서 자,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들어있지 않다. 똑같은 삼지창 모양의 짝대기만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집합. 됐지? 됐지? 집합의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다음. 자, 그러면 집합을 쓰는 방법은 총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원소를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방법.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 집합을 표현할 때는 앞으로 이제 중괄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집합 S는 중괄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소들이 들어가요. 원소들. 이 안에는 원소들을 써서 나타낼 거야.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원소들을 쓰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원소를 직접 다 나열하는 방법.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하나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은 뭐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만 있어요.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은 100 이하의 자연수를 쓸 때는 1부터 100까지 다 쓰면 너무 많죠? 맞지? 그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규칙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1, 2, 3, 점점점, 99, 100,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집합을 표현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생략된 거는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자연수들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죠. 누가 봐도 자연수가 되게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1하고 100만 딱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지? 누가 봐도 자연수가 되게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원소를 다 일일이 쓰는 거를 우리는 원소를 전부 다 나열했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자,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중괄호를 이용하는 거. 자,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집합은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냐면, 자, 이 S라는 집합에는 X라는 원소가 있다. X라는 원소. 변수죠, 변수. X는 어떤 값이죠. 그쵸? 그러면 그 X가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 X에 대한 조건, X에 대한 조건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X바라고 읽어요. X바, X는 아까처럼 100 이하의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됐죠?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X값들이 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1, 2, 3, 4, 5, 6 해서 쭉 100까지 다. 맞죠?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원소나열법보다 조금은 집합의 표현을 간편하게 할 수는 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중괄호가 아닌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자,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이야, 그림.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사실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나열법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나열법에 좀 가까운 친구야. 뭐냐면 이런 원이나 또는 네모의 형태의 주머니를 만들고 요 안에다가 원소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다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집합을 무언가를 증명할 때 제일 활용하기 좋아요. 집합을 증명할 때 활용하기 제일 좋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에 대한 무언가를 증명할 때 많이 써서 증명을 한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인데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를 직접 다 쓰는 거.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조건을 찾아서 넣어주는 거. 조건을 써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X바, X에 대한 조건을 써준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뭔가 수업하는 내용이 다 책을 읽어주는 느낌이죠. 그쵸?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용어 설명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 수학에서는. 그래서 거의 뭐 책 읽어주다가 오늘은 끝날 수도 있어요. 책만 읽어주다가. 자, 유한집합,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눕니다. 뭐냐?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는 경우, 무한집합은 우리가 원소를 셀 수 없는 경우. 자, 그럼 뭐냐? 유한집합은 이거야. 1000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많긴 하지만 셀 수 있어, 없어?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1000 이하의 자연수면.
말할 수 있잖아요. 1000개, 1부터 1000까지 1000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는 유한집합이야. 근데 그냥 자연수 집합은 자연수에는 끝이 있나? 없죠.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몇 가지 끝나야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원소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단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1부터 1억까지여도 어쨌든 1억 개라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래도 유한집합이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셀 수만 있으면 무조건 유한집합이다. 아무리 많더라도. 하지만 셀 수 없는 거는 무한집합. 그럼 공집합은 이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공집합의 기호로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요 기호를 더 많이 쓸 거예요. 동그라미 땡.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 자, 공집합은 그러면 유한집합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0이라는 거죠. 그러면 0개라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개수를 말할 수 있으면 무유한집합인 거야. 됐어요? 개수 셀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또 이제 또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집합의 원소가 10개고 2개고 3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한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다.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말로 하는 것보다 역시나 또 마찬가지지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쵸? 그래서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NA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0이면 아무것도 원소의 개수는 0개. 그게 뭐야? 공집합이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요. n 공집합은 0입니다. 0. 요거는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집합이야. 집합. 됐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집합입니다. 집합.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공집합도 어쨌든 집합이니까 자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집합도 결국은 집합이야. 집합. 집합. 알았지? 알았지? 공집합도 집합이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써 있는데 여기는 꼭 알아두셔야 돼서 잘 봐요. n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 없다 그랬죠. 0이라 그랬는데 자 n 가로 0은 중가로 0은 집합 안에 결국 집합은 이거거든요. 집합은 맞아요? 집합은 이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 0이라는 값이 있죠. 원소가 하나 있는 거야. 원소 하나야. 됐어? 잘 봐. 얘도 마찬가지야. 자, n 가로는 집합이야. 집합.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집합처럼 생긴 이 기호는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괄호 안에 들은 거는 공집합 기호처럼 생겼더라도 얘는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긴 기호로 원소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자 여기에 집합이 들어있고 요렇게 생긴 형태의 삼집창이 없는 모양 여기 가운데 줄이 없는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은 무조건 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요런 것도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어차피 설명할 거야. 어차피 지금 당장 부분집합이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안에 요거 너네 비교 잘 하셔야 돼요. n 공집합은 0이지만 n 가로 공집합은 1이라는 거, 요 차이점. 알았지? 알았지? 요거 생각보다 잘 실수 많이 해가지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자, 집합이란 뭐냐? 집합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원소들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유명한 축구 선수. 유명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쵸? 이런 애매한 것들은 다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도 애매하죠? 맛있는 음식점. 또 누구한테는 맛있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 별로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마찬가지로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 x제곱 했을 때 실수 중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있어? 실수 중에? 없죠? 그럼 집합이 아니야? 집합입니다. 자, 왜 집합이냐면 공집합이야, 말 그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걸 알잖아, 확실하게. 그치? 원소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소 될 수 있는 거 없는데? 우리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 맞죠? 원소 없는데? 답할 수 있네. 그러면 집합이죠. 대신 얘는 집합이면서 공집합이죠. 됐죠? 됐죠? 야, 리을은 짝수인 소수. 짝수 중에 소수가 있나? 한 친구 있죠, 한 친구. 누구? 2. 됐죠? 자, 리을. 높다. 높다의 기준도 역시나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키 같은 경우도 자 180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배구 선수들이 보기엔 180 정도면 작은 걸 수도 있잖아. 그쵸? 180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사람마다 다르죠. 심지어 170도 큰 거야 작은 거야?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180도 170도 커 보여요. 요만한 키 애가 170인 사람을 보면은 커 보이지 않을까? 그쵸? 근데 농구 선수 2m씩 되는데 170을 바라봐. 이러고 볼 거 아니야. 그 사람 입장에서 작은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준을 정해 놓는 거야. 높다 낮다가 아니라 해발 몇 미터 이상인 산. 그러면 우리나라 산들은 해발 몇 미터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몇 미터 이상인 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산들이 있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물론 찾아봐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모든 산의 해발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럴 경우엔 집합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차이점 뭔지 알겠죠? 알겠죠? 자, 홀수의 모임, 홀수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죠? 1, 3, 5, 7, 9 쭉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홀수의 모임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집합인 거는 디귿, 리을, 비읍 3개. 자, 다음 PQ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P는 조건이야. 조건제시법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 P의 원소들은 누구냐? A와 B를 더한 거다라는 거예요. 맞죠? A와 B의 합을 우리는 P의 원소로 나타낼 거다. 그러면 그 A와 B의 조건이 이 안에 들어있네. 자, A는 집합, A에 들은 원소, B는 A에 들어있는 원소. 집합 A에 들어있는 두 원소를 더한
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더한 거 다 쓰시면 돼요. 뭐 2, 2, 2, 4, 2, 6, 4, 4. 4, 4는 8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중복된 원소는. 됐어요? 두 번 이상 쓰지 않아요. 그리고 4, 6, 6, 6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다야. 그 다음 Q는 두 원소 A, B의 곱을 쓰기로 약속을 해요. 대신 A, B의 조건은 뭐냐?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와 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 맞죠? 그러면 6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그리고 1이랑 곱한 거 2, 4, 6. 처음엔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2 마이너스 1, 2, 0, 4, 1. 2, 1, 4 마이너스 1, 4, 0, 4, 1, 6 마이너스 1, 6, 0, 6, 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소를 쓸 때는 작은 것부터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쓴 거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구할 때는 뭐 순서 굳이 안 지켜도 돼요. 굳이 작은 것부터 안 써주셔도 돼요. 됐죠? 다음. 자, n 가로 공집합이죠? 그쵸? n 가로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없다. 0. 맞죠?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네요. 자, 니은. n 가로 안에 원소, 가로 안에 원소. 맞죠? 집합 안에 원소 하나씩 있죠? 그러면 얘는 몇 개? 1. 얘도 1이야. 그러면 둘이 어때? 같죠? 큰 게 아니야. 큰 게 아니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같아야 돼요. 이건 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원소 집합이 같을까?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지 안에 들은 내용물은 같아 달라? 다른지 같은지 모르죠? 우리 햄버거 세트 같은 거 생각해봐. 야 불고기 버거 세트랑 치즈버거 세트랑 둘이 같아 내용물이? 아니잖아. 그쵸?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리을 A라는 집합은 X 원소를 쓸 건데 X의 원소는 누구냐면 이거야. X가 인수분해했을 때 3만 되죠? 그쵸? 그러면 결국 A 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 하나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3한 개 맞나요? 3한 개 맞나요? 맞네. 그러면 얘는 참이 되네요. 자, 조건대식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원소를 직접 나열해 보시면 편합니다. A라는 집합은 9의 양의 약수 1, 3, 9. B라는 집합은 25의 양의 약수 1, 5, 25. 그러면 어때? 두 원소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원소의 개수 얘 몇 개? 3개. 얘도 몇 개? 3개. 그래서 얘도 3개, 얘도 3개니까 서로 같아야 하네.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X라는 원소가 S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6-X도 S에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거든.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S의 원소에 1이 있다 치면은 반드시 가져야 될 건 뭐야? 1이 들어있으니까 6 빼기 1인 5가 집합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맞죠? 맞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수를 이용해서 다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2가 들어있어? 그럼 뭐도 들어있어야 돼? 4도 들어있어야 돼. 맞죠? 그리고 3이 들어있으면 그대로 3이 들어있어야 하죠. 됐어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집합이 포함된 원소의 개수는 집합에 포함된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5개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또 다른 용어를 또 용어 설명이야 또. 자, 또 용어를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 첫 번째 부분 집합.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 안에 또 다른 집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합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A, B, C, D 1, 2, 3, 1, 2. 자,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숫자들만 따로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주머니는 B라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 A라는 집합은 B에 포함된 집합이라고 해서 부분 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B의 부분 집합이다. B의 일부분. 됐어요? 이 집합의 일부분인 집합을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씁니다.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아까 원소 포함된 거에서 가운데 짝대기만 딱 빠진 거야.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잘 봐. 자, 요렇게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는 원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집합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운데가 딱 빠지면 여기는 집합이 들어가고 여기도 집합이 들어가요.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원소와 집합이고 여기 올 때는 집합과 집합이 써져야 된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분 집합이 아닐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부분 집합의 성질 중에 아까 했던 거. 일단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반드시 부분 집합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일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자,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 집합.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같지 않아? 자기 자신이랑 반드시 하나를 포함한 건 부분 집합이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 말 어디서 안 봤어? 약수. 우리 약수에서 그런 거 있었죠? 약수의 반드시 모든 수의 약수는 누구? 1. 맞아요? 그리고 모든 수의 약수 중에 또 하나는 누구? 자기 자신. 맞죠? 맞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집합에도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거야. 됐지? 됐지?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 C는 B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B는 A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B 속에 들은 A는
C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네. 그래서 A도 C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다음. 서로 같은 집합, 그리고 또는 진부분 집합. 자, 첫 번째. 서로 같은 집합은 말 그대로 두 집합이 같은 거야. 어떤 게? 원소가 싹 다 같아야 됩니다. 두 집합의 원소가 싹 다 같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지? 됐지?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A라는 집합이 B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B도 A에 있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기호를 우리는 A는 B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같지 않을 때는 A는 B가 아니다. 써주시면 되고요. 됐죠? 됐죠? 뭐 용어들은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수학에서 결국은 같다를 쓰는 거는 늘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자,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자, 진부분집합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부분집합. 무슨 말이냐? 뒤에 원소들이 A, B, C, D, 1, 2가 있어요. 맞죠? 근데 요거랑 똑같이 생긴 A, B, C, D, 1, 2인 부분집합도 있다 그랬잖아. 자기 자신. 맞아? 근데 걔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부분집합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만 딱 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야. 부분집합에 대한 걸 한번 써보면 내가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내가 부분집합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맞죠? 맞죠? 그리고 내가 원소를 하나씩만 쓰는 부분집합이었어. 1, 2, 3. 원소를 두 개씩 쓰는 부분집합이 있어. 1, 2, 1, 3, 1, 2, 3. 됐죠? 그리고 원소를 세 개 다 쓰는 부분집합이 있어. 1, 2, 3. 자, 요 친구들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전부 다. 됐어요? 됐어요? A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 진부분집합은 누구냐? 진부분집합은 얘 나머지 얘네가 진부분집합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나랑 똑같이 생긴 요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집합과 원소가 집합의 포함 관계와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기호가 다르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원소가 오는 경우, 집합과 집합이 오는 경우. 됐죠? 됐죠? 어,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자, 여기서 이 2번을 보고 답을 옳지 않은 걸 찾는데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2번은 2번처럼 나온 모양은 여기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참입니다. 얘는 그냥 집합 안 봐도 참이야. 집합이 뭔지 몰라도 참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N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있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그냥 A를 몰라도 참입니다. 2번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건 하지 마. 고민하지 마. 왜 고민해? 무조건 맞는 건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2번 같은 모양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참이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 이 3개짜리, 2개짜리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 자, 3개짜리의 모양에는 이 전체를 보는 거야. 왼쪽에 있는 전체 하나를 보는 거야, 하나. 됐어요? 그럼 이 3개짜리는 이거를 보라 그랬고, 3개짜리는 이걸 보라 그랬어요. 맞죠? 통으로. 됐어? 근데 이 2개짜리 모양에서는 요 중가로 안에 있는 애들을 보는 거야. 중가로 안에 각각을 보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체적으로 가로 0,2 가로 있는 게 요 안에 들어있나요?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1번에 요거죠, 요거. 맞아? 맞아? 그러면 1번 맞는 겁니다. 2번은 무조건 맞다 그랬고. 그쵸? 자, 3번. 각각의 안에 있는 원소들 있죠, 원소들. 원소들이 요 안에 있나요? 0 있고 2 있네. 맞죠? 그러면 얘는 참인 거야. 4번. 중가로 별, 중가로가 들어있나요? 별은 있는데 중가로, 별, 중가로는 없죠? 맞아? 얘는 틀린 거야. 됐어요? 자, 5번. 중가로의 중가로 0,2 중가로의 중가로가 여기에 있나요? 중가로 2번 쳐져 있는 건 없죠? 맞지? 얘도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소는 이게 하나야, 하나. 통으로. 그래서 요걸 통째로 보는 거고 집합일 때는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보는 거야. 원소들을. 그래서 중괄호 안에들은 각각의 원소들을 구별해서 A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자, 수집합 A가 B에 들어있대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래.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내가 A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3하고 A가 들어있는데 그럼 여기에 B에는 현재 3이 안 보이죠? 그럼 B에 반드시 3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쵸? 그럼 내가 B에 3을 넣을 건데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3일 수도 있으니까 누가 되는지 모르니까 나눠야 될 경우 1번 A-5가 3일 경우 그러면 A 집합은 A는 몇이야? 8이니까 A 집합은 3하고 8입니다. 맞죠? B 집합은 8 넣으면 1, 3, 8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러면 자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다 있나요? 3, 8 다 있죠? 그쵸? 그럼 얘 맞는 거야. 얘 되는 거야. 두 번째 16-A가 3이 되는 경우 그럼 A는 13 그럼 A 집합 써보면 3, 13 그 다음 B 집합 써보면 1, 8, 4 자, 요게 요 안에 다 들어있나요? 안 들었죠? 안 들었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 다음 거.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가 B에 있고 B도 A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었어? 우리 A랑 B랑 두 집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쵸? 아, A랑 B랑 같다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A 원소는 1, 2, A제곱 플러스 3A, B는 4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그러면 현재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1, 2A 어떤 문자, 그리고 B에 들어온 원소들은 4하고 어떤 문자들이죠. 그러면 결국 A에도 4가 들어있어야 되네. 같은 원소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제곱 플러스 3A가 4가 돼야 된다는 건 확실하네. 맞죠? 맞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또는 1이야. 됐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원소를 가지고 같은 걸 만드는 A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또 둘로 나눠야겠네. A가 1일 경우, A가 마이너스 4일 경우, 원소 A는, 집합 A는 1, 2, 4 이렇게 되는데 집합 B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4냐?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 같아? 다르죠? 그쵸? 누가 봐도 다르죠? 자, 다음 A가 1일 경우 A라는 집합은 1, 2, 4, B라는 집합은 1, 2, 아니야. 순서 잘못 썼다. 4, 2, 1. 원소가 어때? 같은 원소가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는 1이죠, 1. 그쵸?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다음,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할 건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개라고 하고요.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부분집합에서 한 개만 빼면 돼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하나만 딱 제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분집합은 왜 2의 n제곱이냐?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갑자기 집합하는데 뭔 경우의 수냐? 라고 하는데, 자, 경우의 수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있었어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내가 어떤 문자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 우린 부분 집합을 찾을 때 이런 거야. A라는 집합이 A, B, C라고 하면 A라는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하나 있고요. 원소를 A 하나만 쓴 거, B 하나만 쓴 거, C 하나만 쓴 거, 그리고 A, B는 썼는데 C는 안 쓴 거. A, C는 썼는데 B를 안 쓴 거. 일어서. 졸리면 일어서. 그리고 B, C를 썼는데 A를 안 쓴 거. 그리고 A, B, C를 다 쓴 거. A, B, C를 다 쓴 거.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쓰거나 안 쓰거나야. 맞죠? A를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 그래서 두 가지야. B도 마찬가지. 쓰거나 안 쓰거나, C도 쓰거나 안 쓰거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다 어떻게 해? 동시에 할 거잖아. 그럼 우리 동시에 하면 어떻게 해? 곱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개수가 부분집합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야. A로 하는 건
쓴다 또는 안 쓴다. B도 쓴다 또는 안 쓴다. C도 쓴다 안 쓴다.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다 해서 곱하면 2를 n번 곱하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항상 2의 원소의 개수 제곱만큼 나온다. 경우의 수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경우의 수로.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만 딱 제외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 자, 이번에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무슨 말이냐면 원소가 이렇게 있어. 1부터 n개가 있어. 1부터 n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특정한 원소, 야, 이 세 개는 이 세 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반드시 포함해야 돼라고 했어. 우리 경우에서 생각해봐. 우리가 경우에서 했을 때 기억해 보시면 그 뭐였더라? 예를 들 만한 게 그 사람이 5명이 있는데 내가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을 거야. 우리가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는데 A라는 사람이 반드시 반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했더라? A를 일단 반장에 앉혀놓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일단 A는 넌 반장해, 일단. 그리고 나서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만 고르면 됐어요. 맞아?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의 원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으면, 자, A로 할 수 있는 건 뭐야? 한 가지야. 써야 돼, 반드시. 우리가 A를 쓰고 안 쓰고 선택할 수가 있어, 없어? 첫 번째 거를. A1을 쓰고 안 쓰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쓰는 거죠. 맞아? 그럼 A2도 반드시 써야 돼요. A3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쓰던 안 쓰던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총 얘가 몇 개야? n개야, n개. 그 중에 이 세 개를 딱 뺀 거죠. 그러면 2는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에서 3개가 딱 빠진 게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 원소의 R개나 K개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던 걔네들의 선택권은 그럼 한 가지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나머지로만 2의 거듭제곱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나머지로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정 원소 R개를 포함하고 K개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R개와 K개는 쓰는 거와 안 쓰는 걸로 정해졌어요. 맞죠?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집합으로 우리가 쓰거나 안 쓰거나 두 가지씩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원소의 개수를 적어도 하나 라고 했으면 전체 부분,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경우의 수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전체에서 아닌 걸 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K개의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결국 경우의 수에서 봤던 거잖아. 그쵸? 경우에서 다뤘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원소가 n개가 들어있어요. 원소가 n개가 들어있어.
1부터 n까지 들어있는 원소가 집합이 있어요. 그랬을 때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야. 그러면 1, 2로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써야 되고요. 7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7은 없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나는 2를 총 n개 중에 1, 2 빼고 7 빼고 맞죠? 됐어요? 1, 2 빼고 7 빼고 그게 몇이다? 64다.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n-3이 6, n은 9. 됐죠? 됐죠?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됐다고 생각할게요. 자, 부분집합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 한 개의 3의 배수면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세 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3의 배수가 없는 걸 빼요.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제곱에서 3의 배수. 369가 없는 거. 369가 없는 거니까 이 4로만 부분집합 찾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32 빼기 4니까 총 28개 부분집합은. 됐죠? 됐죠? 자, 다음. 방금 했던 요 문제를, 방금 했던 요 1번 문제 중에 요 7, 이것만 딱 문제를 지우잖아.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봐봐. 다음 부분집합 중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죠. 맞아?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잘 봐. 똑같은 문제를 기호화시켜서 써준 것 뿐이야. 다시, 잘 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집 B의 부분 집합 중 1, 2, 3을 뜻이 포함한 부분 집합. 1, 2, 3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게 뭐였어? 1, 2, 3 빼고 이걸로 하는 2의 세제곱이죠. 맞아요? 자, 같은 문제인데, 잘 봐. x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죠? 맞죠? B의 부분 집합 x야. 근데 그 x는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같은 문제. 아예 똑같은 문제야. 근데, 그러니까, 차이점은 말로, 글로 쭉 써내느냐, 수식으로 딱 써놓고 끝냈냐, 이 차이죠. 이해됐지? 요런 식으로 문제를 알아볼 줄 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기호에 대한 해석을, 용어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자, 이거는 A 집합 찾을 수 있어야 돼요. A 집합 못 찾으면 안 됩니다. A 어떻게 써? 일단은 이거 유리화하면은 또 마이너스 i야. 이거 n제곱. 그쵸?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 n이 4, 8, 12 해서 40 이하니까 40까지. 그래서 집합 A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A는 이런 식으로. 이런 됐죠? 됐죠? 그러면 결국은 A의 집합은 40의 배수인데 40 이하의 40의 배수죠?
뭐예요? 40이 아니라 4의 배수죠? 그쵸? 40 이하의 4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X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래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자, X의 부분 집합의 개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6이래. 부분 집합 중 가장 작은 수가 16이 돼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16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16이 가장 작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 그럼 16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여기 16 이렇게 있고요. 16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작은 수가 16이니까 얘네 3개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자, 이게 총 몇 개야? 10개죠? 2의 10제곱에서 요 3개 빼고 16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니까 하나 뺀 2의 6제곱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큰 수가 32래요. 그러면 32는 포함을 해야 돼. 2의 10제곱에서 32는 포함을 해야 돼. 일어서! 돌리면 일어서라고, 제발. 돌고 있지 말고. 그리고 36, 40은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걔네가 들어있으면 더 큰 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개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8.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집합 A의 공집합을 제외한 모든 진부분 집합을 A1부터 AN까지라고 할 때 AI의 모든 원소의 합을 SI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 원소를 다 찾아서 더한 거를 부분집합을 쓰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부분집합을 써보면 잠깐만. 내가 이래서 이게 안 나와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부분집합을 찾아보면 공집합 1, 2, 3, 4, A, 뭐 1, 2, 1, 3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쵸? 32개야 32개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썼을 때 일단 공집합을 제외한 이거죠.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그러면은 부분집합 총 몇 개겠어? 이거 31이겠죠? 31까지? 아니다. 30까지겠다. 왜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맞죠?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의 총합. 요거 총합은 1이고, 요거 총합은 2고, 요거는 3, 4, A고, 요거 총합은 3. 요거의 총합은 1, 4. 그쵸? 그거를 다 더한 걸 S1부터 S30까지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다 더한 값을 또 A1, 2, 3, N까지 또 다 더하면 240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을 먼저 찾으면 1이 몇 번 더해졌는지 찾을 수 있지 않아? 그쵸? 1이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결국은 얘 더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얘네들 1, 2 요거에다 더하고 여기에다 또 더하고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소 각각을 더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은 몇 개야?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1은 2의 4제곱번 더하는 거야. 맞죠? 그럼 2도 2의 4제곱번 더할 거야. 맞아요? 3도 2의 4제곱 더할 거야. 마찬가지로 4도 2의 4제곱번 더할 거고요. A도 2의 4제곱번 더할 겁니다. 단 1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에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데도 있죠. 그치? 2를 포함한 부분집합에도 자기 자신 있죠? 3을 포함한 부분집합도 자기 자신 있고 4도 있고 A도 있죠? 그러면 나는 한 번을 빼야 돼요. 진부분집합에서만 하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A를 한 번 빼줘야 진부분집합 더 한 번 빼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내가 이게 240이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2의 4제곱이 16이니까 16A는 근데 이거 A까지 빼니까 15A네. A 빼면 15A는 240에서 이거 더하면 6에다가 10 더하고 16 곱하기 1, 2, 3, 4 그거를 그래서 250에서 몇을 뺄 거냐면은 160을 빼니까 9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뭐? 6이 맞죠? 자, 요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따로따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럼 1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1은 그만큼의 횟수를 더할 거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다음 거 봅시다. 아이고 화면을 그려야 되네. 왜? 문제가 끝이 났구나. 이런 씨. 자, 역집합. 역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그냥 알아보시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얘는 시험이나 이런 데도 문제도 그래 좀 많이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사실.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너네 문제 나올 때 역집합이라고 이름이 써서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게 역집합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역집합은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는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A라는 집합이 1하고 2야. 원소가. 그러면 1하고 2를 원소로 부분 집합 만들 수 있는 게 공집합, 부분 집합 1, 부분 집합 2, 부분 집합 1 이렇게 4개죠. 맞죠? 그럼 얘가 이제 원소가 되는 집합이야. 얘가 원소가 되는 집합을 우리는 멱집합이라고 해요. 부분 집합이 원소가 되는 집합을 우리는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죠? 같죠? 그래서 멱집합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듯이 원소의 개수가 m개면 자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A의 원소의 개수만큼 우리가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멱집합이 아니어도 그냥 어떤 집합이어도 무조건 참이야. 이거는 계속 말했어. 됐어? 그리고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원소가 됩니다. 왜냐면 모든 부분집합엔 공집합이 반드시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들어있고요. 됐어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을 원소로도 갖고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딱히 외워야지만 풀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라서 반드시 외워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아직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X는 A의 부분집합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A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1, 2,
1, 2 이렇게 원소 3개야. 원소 3개인 거야. 원소를 봐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개 쓴 거 1, 2 1, 1, 2 그리고 2, 1, 2 그 다음 3개 다 쓴 거 1, 2, 1, 2 그럼 얘가 원소니까 얘가 우리 원소니까 그러면 1번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얘는 이걸 통으로 보라 그랬어요. 요거는 얘는 요 안에 있는 거 얘도 통으로 얘도 요 얘는 그냥 무조건 참이죠. 그쵸? 그쵸? 그리고 얘도 통으로 얘는 요 집합을 보는 거야. 됐어? 자 봐봐 1번 요거 들어있나? 여기 있죠 여기 맞죠? 2번 얘는 없죠? 요거 하나 각각을 봐야 돼. 1이라는 원소가 있어? 없죠? 그치? 1이라는 원소가 없어요. 2라는 원소도 없죠? 그쵸? 자, 3번.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여기 있죠? 들어있네. 얘는 무조건 맞다 그랬고, A. 자, A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냐? 얘랑 똑같이 생긴 애, 이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얘가 A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A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느냐? 자, 얘가 A잖아요. 얘가 A.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소 이거 하나만 쓴 걸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 쓸 수 있다. 그럼 얘네 다 맞는 거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서 찾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멱집합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어, 자, 다음. 자, 일단 멱집합. 이거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세제곱개죠? 맞죠? 그러면 N, P, A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그거에 한 번 더 P의 PA 의 원소의 개수는 다시 2의 얘가 8이니까 2의 8제곱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만큼이니까. 그래서 256개가 됩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넘어가서 잠깐 자, 두 번째 거 다음 넘어간 것까지 좀 볼게요. 요거를 미리 안 해놓으면 다음에 할 양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아서 일부 조금 해놨긴 해야 돼. 집합의 연산 정도는. 아마 다는 못할 것 같고 중간에 끊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문제가 되게 애매하게 끊어야 돼. 일단 해보고 합시다. 자, 다음 집합 두 번째.
이제 집합의 연산에는 우리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과 교집합이라고 해서 합집합 뭐냐? 각각의 원소들을 다 합친 걸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A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우리 합과 이제 합집합에 대한 기호를 A 합집합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합집합 이렇게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니? 아까 그 집합이 포함된 거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옆으로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된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X라는 원소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어디 있든 있으면 돼요. A와 B 중에 어딘가에. 이해됐죠? 이걸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합집합. 자, 그럼 교집합은 A와 B에 모두 속하는, 그러니까 A에 비해 동시에 속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됐어요? 자, 그래서 A와 B에서는 합집합은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미안, 반대로 말했네.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기호는 아까 합집합 뒤집어 놓으면 되죠. 됐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했습니다. 합집합이니까 요거 합, 뭔가 이런 좀 억지스럽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됐죠? 또는과 그리고. 자, 그럼 서로서라는 건 뭐냐면 두 집합이 서로 서로서라는 거는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 둘이 만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집합 A와 B는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공통인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서로소인 거야. 됐죠? 그래서 공통인 원소가 없으므로 교집합은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은 애초에 아예 원소가 없잖아. 그치? 공집합은 그러면 어떤 집합이랑 공통인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모든 공집합은 서로소입니다. 모든 집합과.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가 됩니다. 됐죠? 다음.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자, 합집합은 A랑 같은 것끼리 합치면 어차피 원소가 추가될 게 없죠? 그쵸? 원소가 추가될 게 없으니까 그냥 A입니다. 교집합도 A와 A 공통인 건 다 똑같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A가 되고요. 자,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자, A의 원소가 몇 개가 있고 공집합에 아무것도 없는데 합쳤어. 그러면 A의 원소만 딱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A. 그리고 A와 공집합은 공통인 게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공통인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공집합입니다. 자, A는 A와 B의 합집합에 들어가 있고 B는 A와 B의 합집합에 들어가 있고요. 또 교집합이 A에 들어가 있고 교집합이 B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증명 어떻게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에 결국은 자 이렇게 돼 있고 A 이렇게 자 합집합이 뭐야? 이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A는 뭐야? A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A가 하얀색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B도 이거잖아요. 그러면 B도 이 하얀색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A와 B는 합집합 안에 포함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앞에 봐라. 왜 밑에를 보고 있어? 왜 뭐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설명하고 있잖아. 자, 교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또 보시면 돼요. A, B, 교집합이 뭐야? 이거죠. 그쵸? 그러면 A는 요거니까 요게 하얀색을 다 잡아먹고 있죠? 그쵸? 또 B도 이렇게 쓰면은 하얀색을 또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교집합은 B나 A에 다 들어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해결하시면 돼요. A, B,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은 이겁니다. 그리고 A는 이거야. 그러면 둘이 합치면 노란색과 흰색을 합치면 그냥 노란색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에서 A, B, A랑 B랑 합친 거는 요거야. 또 A는 요 노란색이야. 그러면 둘의 공통으로 있는 거는 그냥 노란색이랑 흰색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은 A 그대로죠. 됐어요? 그래서 A가 됩니다. 됐죠? 됐죠?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를 너네가 지금 있는 걸 다 외울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에서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먼저 생각할 때 처음으로 주어진 집합.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가장 큰 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집합을 하는데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큰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한 내용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큰 틀을 정해주는 걸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틀을. 됐죠? 그래서 가장 큰 틀 전체 집합을 우리가 보통 기호로 대문자 U를 씁니다. U. 그리고 이제 그 큰 틀을 정했으면 이제 뭘 할 거면 여집합을 할 거야. 자, 어떤 전체 집합 안에, 이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집합이든 큰 틀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전체 집합 안에 있어야 돼요, 다. 어떤 집합을 만들 때,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큰 틀 안에 있는 부분 집합 A가 있을 때, 이 A가 아닌 집합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너희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우의 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사건 A에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전체 사건에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뺀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 너희가 중학교 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A가 아닌 사건인 거잖아요. 맞지? 그걸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 이해됐어요? A가 아닌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아요. A가 아닌 집합. 그러니까 A 뺀 나머지죠. 나머지. 그걸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집합의 기호를 A의 여집합. 읽을 때 그냥 A의 여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A의 C제곱처럼 그림이 보여서 A의 C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A의 C제곱이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에는 들어있는데 일단 A에 있으면 돼, 안 돼? A에 있으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A에는 들어있지 않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A 뺀 나머지니까.
그럼 차집합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숫자 더하기 빼기 하듯이 숫자를 더하고 숫자를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차집합은 간단해요. A의 원소에서 B랑 똑같은 원소 있죠? B의 원소들만 싹 다 빼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가 1, 3, 4, B가 1, 3, 5, 7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A에서 B를 빼래. 그러면은 B에 있는 원소들 1하고 3 빼는 거야, 그냥. 그럼 뭐만 남아? 2랑 4만 남죠? 맞아요? 그러니까 B에 있는 뒤에 이 빼지는 집합의 원소만 싹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B 빼기 A는 달라요. B 빼기 A는 B에서 A에 있는 원소들만 딱 빼면 남는 거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B 빼기 A는 이렇게 해서 앞에 거에서 뒤에 있는 원소들을 빼는 겁니다. 앞에 거에서. 됐죠? 됐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중에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봐뒀으면 좋겠는 거는 요거 2개. 아니 3개. 자, 여기도 나와 있나? 아, 여기 이거 요거 중요해요, 요거. 차집합에서. 자, 차집합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 왜 그러냐? 우리가 집합을 연산을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뭐라고 했어? 자, 집합에서는 저 차집합은 연산이 아닙니다. 연산이 아니야.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연산이라고 하면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을 이용해서 다루는 걸 우린 연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합 연산. 그럼 차집합은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집합을 바꿔서 연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방금 말했던 요 3개. 요 3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거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바로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3개는 자주 쓰는 거고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3가지. 그래서 요 3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같은 표현 아까 말했죠. 자, A와 B의 교집합. 요거 그림 보고 찾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 공통인 거 A 전부 다죠? 그쵸?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 A와 B를 합하면 요거 B가 요거고 A가 요거니까 합치면 결국 B 그대로 전체 다네요. 맞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를 빼면 A가 B 안에 들어있으니까 A의 원소는 B에 다 들어있겠죠? 그럼 싹 다 빼는 거잖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공집합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거야. A가 B에 들어있으면 B의 여집합은 반대로 A의 여집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집합은 서로 입장이 반대가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반대로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들어있으면 A가 B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요거 정도? 요거 정도? 됐죠? 됐죠?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랑 같다라는 표현도 여기도 다 똑같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이것도 다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지만 굳이 진짜 시간 내서 하나하나 일일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다 외우라고는 안 해요, 선생님은. 굳이 외우진 마시고. 그러면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집합을 어떻게 보는지. 자, 전체 집합에서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최소한 그리기 전에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한 다음에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 원소나열법을 나열하면은 A는 소수니까 2, 3, 5, 7. B는 1, 3, 5, 7, 9. 홀수. 그럼 내가 집합을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전체 집합 안에 A가 들었고 B가 들었는데 공통으로 3, 5, 7이 있어요. 3, 5, 7. B에는 1, 9. A에는 2. 이렇게 들어있죠? 맞아? 그럼 남는 거 1, 2, 3, 4, 5, 6, 7, 8, 9, 10 이하의 전수니까 10.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그러면 각각의 문제를 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찾으시면 돼요. A랑 B랑 합친 게 아닌 거. A랑 B랑 합치면 여기죠? 맞죠? 그게 아닌 거는 요 바깥에네. 맞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뭐야? 2, 4, 8, 10. 아, 아니구나. 4, 6, 80이구나. 네, 4, 6, 8, 10. 자, 그리고 요 경우는 아까 너희가 봐서 알아두면 좋다고 했던 게 A 빼기 B입니다.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야. 됐어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누구? 2.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2.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을 우리가 알고 보시면 좋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교환법칙이 저 뒤에 나올 건데 교환법칙이 앞에 나왔지 않았겠 안 나왔는데 내가 건너간 건 아니겠지? 한번 찾아봐. 잠깐만. 이랬는데 교환 결합 뒤에 나오잖아요. 그쵸? 집합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다 성립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B와 A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얘가 뭐야? B 빼기 A죠?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니까 B에서 A를 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어디? 여기. 누구? 1하고 9.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환 법칙을 미리 좀 알고 하면은 훨씬 더 좋다. 그 다음 A에서 B의 여집합. A에서 B의 여집합을 뺀 거. 자,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입니다, 얘가. 맞죠? 그게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3, 5, 7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문제들을 보시고 너희가 합집합과 교집합의 형태로 바꿔주시는 걸 계속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까지만 하고 좀 문제 풉시다. 이거 마지막 문제 좀 하고 하면 나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은데.
1, 2번만 하고.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10의 양의 약수 A는, 그러면 A부터 원소 나열을 해. 1, 2, 5, 10. 그쵸? 그리고서 벤 다이어그램 이제부터 또 그려가는 거야. 그려. 전체 집합 A는 B가 이렇게 있고, A 있고, 5하고 10이 같이 있대요. 근데 A에는 1, 2가 더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1,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A에 1, 2, 50 다 들어가 있죠? 그럼 B에 1, 2, 50 빼고 3, 7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합집합에 여기에 3, 7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쵸? 그쵸? 그랬을 때 내가 집합 B를 구하시오. 끝났네. 3, 7, 5, 10이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빈자리에 나머지 숫자들을 넣어주는 거야. 됐죠? 너무 쉬운데? 다음. 자, 16 이하의 짝수? 그러면 전체 집합은 2, 4, 6, 8, 10, 12, 14, 16.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이 아닌 거.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볼까요? 자, A와 B. A와 B. 자, A와 B의 합집합이 아닌 거잖아. 그게 어디에 있어? 합집합이 여기니까 그 바깥에 2하고 16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A에서 B를 뺀 거는 여기죠. 여기 요 사과 모양. 그쵸? 한입 배우면 사과 모양. 여기에 4하고 6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은 요거 아까 말했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랑 같으니까 B에서 A를 뺀 거랑 같은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얘가 82인 거야. 그러면 이제 빈자리는 어디야? 우리가 문제를 보고 채울 수 있는 자리는 다 채운 거야. 그럼 빈자리는 여기죠? 남은 숫자들은 이 빈자리에 2, 4, 6, 8, 10, 12, 14, 16. 다 채웠나요? 그럼 이제 끝났어. 집합 A를 구하시오. 4, 6, 10, 14.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시면 좋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됐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풀려가지고 선생님은 이걸 생각한 게 아닌데 그냥 벤다그램이 그리니까 바로바로 나올 정도의 난이도여서 자 얘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가 1, 2래요. 자 얘는 벤다이어그램을 굳이 안 그리셔도 A 교집합 B가 1, 2라는 건 A도 1, 2가 있고 B도 1, 2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A에는 1이 있는데 2가 아직 안 보이네? 그럼 얘가 2여야 하네. 아, A제곱 빼기 A가 2입니다. 2. 반드시. 그래야 A에서 1, 2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A제곱 빼기 A-2는 0이니까 A-2, A 플러스 1. 그래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첫 번째, A가 2일 때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A가 2일 때 A집합은 1, 2, 3이야. 그럼 B집합은 2, 4, 5입니다. 그럼 둘이 교집합에 1, 2가 있어야 되니까 B도 1, 2가 있어야 되죠. 근데 B에 1 있어 없어? 없어. 안 돼. 그럼 뭐 안 봐도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한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 A는 당연히 1, 2,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1, 2, 1, 2 다 존재하죠? 그래서 둘이 공통인 걸 확인해보면 1, 2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됐고요.
그럼 우리 뭘 구하래? A와 B를 합친 거에 합집합. 그럼 A 합집합 B는 어떻게 써? 아이고. A 합집합 B는 다 쓰면 돼요. 원소.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원소를 더하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5.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내용입니다.